반갑습니다. 뉴욕 캐더리쌤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알림 설정 평생에 한 번 해놓으시는 거니까 종 모양 체크하셔서 한국말로 항상 또 영어로는 always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 지금 받으면 손해일까 아니면 적당할까? 62세 혹은 67세, 70세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가장 유리한 나이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미국에 살고 계신 50대, 60대 그리고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소셜 시큐리티 언제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 고민합니다. 62세가 되면 소셜 시큐리티를 받을 수 있다는데 빨리 받는 게 좋은 것 아닌가? 반대로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다. 67세까지 기다려야 한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능하면 70세까지 기다려라. 그래야 연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죠. 62세에 받는 것과 70세에 받는 것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그리고 70세까지 기다리는 것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유리할까요? 오늘 뉴욕 기다리쌤이 아주 쉽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귀를 쫑긋 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62세, 67세, 70세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이 나이 세 가지를 실제 금액으로 비교를 해보고 어떤 분은 62세가 더 유리할 수 있고 어떤 분은 67세, 어떤 분은 70세가 유리한 것인지 기다리는 것이 나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는 몇 살에 받을 것이 좋을까를 판단하는 5가지 기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소셜 시큐리티는 62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2세에 신청한다고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전체 금액의 연금액을 100% 받는 것은 아니죠. 조기에 신청을 하면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자신이 Full Retirement Age, 즉 FRA라고 합니다. Full Retirement Age까지 기다리면 정해진 기준 금액을 100% 받을 수 있고 이 FRA를 넘어서 70세까지 기다리면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올라갑니다. 뭐 다 아실 겁니다. 이것은. 특히 1960년생 이후라면 FRA는 67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해하기 쉽게 62세는 조기 수령, 67세는 Full Retirement Age라고 하고요. 70세는 최대한 연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62세에 받으면 얼마나 줄어들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62세에 받으면 조금 줄어들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 1960년생 이후이고 FRA가 67세인 사람의 경우 62세에 소셜 시큐리티를 신청하면 FRA에서 받는 금액보다 최대 약 30% 적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70세까지 기다리면 FRA의 금액의 124%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실제 돈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소셜 시큐리티가 67세에 $2,500라고 하면 오늘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67세에 받을 수 있는 소셜 시큐리티가 월 $2,500인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단순화해서 보면 67세는 매달 $2,500를 받을 거고요. 62세에 받으면 약 30%가 줄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75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70세까지 기다리면 67세 금액의 124%인 1.24를 곱하면 매달 $3,100 정도가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62세는 1,750, 67세는 2,500, 70세는 3,100이라는 게 됩니다. 한 달 기준으로 보면 62세와 70세의 사이가 무려 $1,350가 되죠. 1년으로 계산하면 $16,200 차이가 납니다. 1년 동안에. 10년이면 단순 계산으로 $162,000가 됩니다. 물론 실제 소셜 시큐리티는 COLA와 개인별 계산, 세금, 메디케어의 공제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몇 년 기다려야 되느냐에 따라 평생 받는 매달 연금액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70세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는 여러분께 무조건 70세까지 기다리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62세인데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저축도 세이빙을 해놓은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셜 시큐리티를 받을 수 있다면 이런 분에게는 무조건 70세까지 기다리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반대로 62세인데 건강도 좋고 다른 은퇴 자금도 충분하고 배우자의 소득도 있고 70세까지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이런 분은 소셜 시큐리티를 늦게 신청하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몇 살에 받는 것이 무조건 정답인가가 아니고 나에게 어떤 선택이 가장 유리한가입니다. 그러면 62세가 유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는 분입니다. 물론 누구도 자신의 수명을 정확하게 알 수 없죠. 하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기대 수명에 대한 걱정이 큰 분이라면 연금을 오랫동안 받지 못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62세부터 받으면 매달 금액은 적지만 더 일찍 돈을 받기 시작한다는 장점이 있죠. 두 번째는 당장 현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생활비가 $3,000인데 소셜 시큐리티 외에는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저축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62세가 되었습니다. 70세까지 기다리세요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이런 분들한테는.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일을 더 이상 하기 어려운 분입니다. 건강 문제나 직업적인 이유로 일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경우 조기 신청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67세가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67세, 정확하게는 자신의 full retirement age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FRA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1960년생 이후는 67세이지만 그 이전 출생자는 66세 또는 66세 몇 개월 등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신청하기 전에는 자신의 출생 연도에 따른 FRA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67세 전후까지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은 62세보다 높은 매달 연금을 받으면서도 70세까지 기다리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62세와 70세 사이에서 중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70세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분들에게는 특히 고려해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건강하고 장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분. 두 번째, 다른 은퇴 자금이 충분하신 분. 세 번째, 70세까지 소셜 시큐리티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분. 네 번째, 장기적으로 더 높은 매달 소득이 필요한 분. 특히 은퇴 후에 가장 무서운 건 뭘까요? 돈이 너무 빨리 떨어지는 겁니다. 62세부터 매달 $1,750를 받기 시작했는데 80대, 90대가 되었을 때 생활비가 계속 필요하다면 매달 1,750과 매달 $3,100의 차이는 커질 수 있는 많은 차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0세까지 기다리는 전략은 단순히 지금 돈을 안 받겠다가 아니라 나중에 더 큰 평생 소득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계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break even 포인트라는 겁니다. break even 포인트, 손익분기점. 예를 들어서 62세부터 매달 $1,750를 받는 사람과 67세부터 매달 $2,500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62세부터 67세까지 5년 동안 62세 신청자는 먼저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달 1,750 곱하기 60개월은 그러면 105,000달러가 됩니다. 67세 신청자는 이 기간 동안에 소셜 시큐리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67세 이후에는 62세 신청자가 매달 1,750달러, 67세 신청자가 매달 2,500달러를 받는다고 하면 월 차이는 750달러입니다. 그러면 62세 신청자가 먼저 받은 105,000달러를 매달 750불씩 따라잡으려고 한다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약 140개월, 즉 11년 8개월 정도가 걸리는 겁니다. 따라서 단순한 계산으로 보면 약 78세 8개월 전후가 하나의 손익분기점이 됩니다. 물론 실제 계산은 세금, 콜라, 투자 수익, 배우자의 연금, 메디케어 공제 등 여러 변수 때문에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계산이 중요한 이유는 62세가 무조건 손해다 또는 70세가 무조건 이득이다 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62세와 70세 한번 계산해 보죠. 아까 예를 그대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62세는 매달 얼마를 받는다 그랬죠? 1,750달러. 70세는 3,100달러. 62세부터 70세까지 8년입니다. 62세 신청자는 8년 동안 연금을 먼저 받죠.
그래서 1750 곱하기 96개월 약 16만 8천 달러입니다. 70세가 되면 두 사람의 매달 차이는 3100 마이너스 1750, 즉 1350입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16만 8천 달러 나누기 1350을 하면 124개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 10년 4개월입니다. 따라서 단순 계산으로는 80세 전후부터 70세 신청자가 누적에게 따라잡기 시작을 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물론 이건 역시 실제 개인별 상황과는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오래 살 것으로 예상을 하는가, 그 점이 소셜 시큐리티 신청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배우자가 있다면 얘기는 또 복잡해집니다. 여기서 부부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데 내 연금만 보고 62세가 좋겠다, 70세가 좋겠다 라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우자의 혜택과 생존 배우자의 혜택까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부 중 한 사람의 소셜 시큐리티가 훨씬 많다면 그 사람이 언제 신청하느냐가 나중에 배우자의 재정 상황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라면 내가 몇 살에 받을까가 아니라 우리 부부는 각각 언제 받는 것이 가장 좋은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65세 메디케어는 절대 잊지 마시라는 것도 하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정말 흔히 혼동하는 부분인데요. 소셜 시큐리티를 70세까지 미룬다고 해서 메디케어까지 70세까지 미루는 것은 아니죠. SSA도 소셜 시큐리티를 늦춰봤더라도 65세에 메디케어의 가입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메디케어를 제때 신청하지 않으면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 신청 시기와 메디케어의 가입 시기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 일을 계속하면서 소셜 시큐리티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62세에 소셜 시큐리티를 신청했는데 계속 일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full retirement age 이전이라면 일정 소득을 넘을 경우 연금 지급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보류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도 기준으로 FRA의 미만인 사람의 연간 소득 한도는 24,480달러이고요. 이를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달러를 초과할 때마다 1달러의 급여가 보류되는 방식이 적용이 됩니다. FRA에 도달하는 해에는 다른 한도가 적용이 되고 FRA에 도달하는 달부터 소득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셜 시큐리티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SSA는 FRA에 도달 후에 이전의 소득 때문에 보류된 부분을 반영해서 급여를 다시 계산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2세에 신청하고 이 일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내가 얼마를 벌고 있는가도 반드시 함께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뉴욕 키다니 쌤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이렇게 5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건강 상태는 어쩐가? 두 번째, 70세까지 소셜 시큐리티 없이 생활할 수 있는가? 세 번째, 배우자의 소셜 시큐리티가 얼마인가? 네 번째, 현재 저축과 401k, IRA 등 다른 은퇴 자금은 얼마나 있는가? 다섯 번째, 몇 살까지 일할 계획인가?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내가 오래 살 경우 얼마가 필요한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분이라면 62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하다. 건강에 대한 걱정이 없다. 다른 은퇴 자금이 많지 않다. 더 이상 일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이라면 조기 신청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62세가 되면 무조건 신청해야지라고 미리 결정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분이라면 67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도 괜찮고 어느 정도 저축도 있고 62세부터 반드시 연금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70세까지 기다리는 것도 부담스럽다면 자신의 FRA까지 기다리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정확한 FRA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것. 이런 분이라면 70세까지 기다리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다른 은퇴 자금이 있고 70세까지 생활할 수 있고 앞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매달 소득이 필요하다면 70세까지 연기하는 전략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1960년생 이후에 FRA가 67세인 경우 70세 신청은 FRA의 금액의 124% 수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70세 이후에는 기다린다고 소셜 시큐리티가 계속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 SSA는 70세가 되면 연기 크레딧 증가가 멈춘다고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0세까지 기다리면 계속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딱 3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62세, 돈을 빨리 받지만 매달 금액이 적습니다. FRA 기준 연금액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돈을 늦게 받지만 매달 연금액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62세는 지금의 현금 흐름, FRA는 중간 선택, 70세는 미래의 매달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셜 시큐리티는 단순히 몇 살에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이 10년, 20년, 어쩌면 30년 이후의 생활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30년 후에.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62세에 신청해서 매달 1,750불을 받는 것과 70세까지 기다려서 매달 3,100을 받는 것은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빨리 받을 것이냐 늦게 받을 것이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80세, 85세, 90세가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매달 받는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 신청은 남들이 62세에 받는다고 나도 62세에 받고 남들이 70세가 좋다고 말을 하니까 나도 70세에 받는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건강, 내 저축, 내 배우자, 내 생활비, 내 예상 수명, 그리고 내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2세에 조금 적게라도 빨리 받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67세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70세까지 기다려서 매달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몇 살인지,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를 언제 신청할 계획인지 여러분들 고민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받고 계시는 분들의 경험을 함께 비교해서 알려주실 분들이 계시다면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좋아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뉴욕 기다리쌤은 앞으로도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민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연금, 메디케어, 주거 세금, 은퇴와 노후 생활을 정보 쉽게 내용으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가에 비친 뉴욕의 불빛, 오늘도 하루가 저물어 가네. 낯선 땅에서 시작한 꿈들, 그 길 위에 우리가 서 있네. 처음엔 모두가 두려웠지만 시간은 우리를 강하게 했죠. 웃음도 눈물도 지나온 세월, 이제는 추억이 되어 가네요. 멀리 떨어져 살아도 마음은 늘 같은 곳에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 같아. 뉴욕 기다리쌤과 함께 오늘도 이야기를 나눠요. 인생의 길목마다 따뜻한 등불이 되어 뉴욕 기다리쌤과 함께 세상 소식을 들어봐요. 멀고도 가까운
걸어가요. 미국의 거리와 한국의 골목, 서로 다른 풍경 속에서도 우리의 걱정과 바람은 생각보다 참 비슷하네요. 은퇴를 준비하는 이야기, 연금과 생활의 현실들, 뉴스 속 숨겨진 진실까지 쉽고 편하게 풀어가죠. 혼자 고민하던 날도 누군가는 같은 마음, 삶이라는 긴 여행길 우리 함께 가는 거죠. 인생의 길목마다 따뜻한 등불이 되어 뉴욕 기다리쌤과 함께 세상 소식을 들어봐요. 멀고도 가까운 세상 우리 함께 걸어가요. 세월은 흘러도 꿈은 사라지지 않죠. 지친 하루 끝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 정답은 없어도 좋은 길을 찾을 수 있게 당신의 내일을 응원하는 목소리. 뉴욕 기다리쌤과 함께 오늘도 희망을 이야기해요. 힘이네 잃지 않도록 뉴욕 기다리쌤과 함께 세상을 넓게 바라봐요. 경험과 지혜를 모아 더 좋은 내일로 가요. 뉴욕의 밤하늘 아래 한국의 별빛이 비치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뉴욕 기다리쌤과 함께 우리 또 만나요.